산후풍. 여자들이 남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정을 내보내면 정이 부족해져요. 근데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정 부족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에게 신정 부족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출산이에요. 애를 낳으면 엄청난 신정 소모가 따라와요. 그러면 신정에서 골수가 나오는데 이 골수는 뼈의 영양물질인데 뼈의 영양물질이 부족해지면 뼈 마디가 뻑뻑해져요. 윤활유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애를 낳고 뼈 마디마디가 아프거나 뻑뻑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을 산후풍이라 그러잖아요. 이 산후풍의 원인이 애를 낳으면서 집중적으로 소모하던 임신하면서 출산하면서 엄마의 몸속에 있는 신정이 대량으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골수. 골수가 뼈를 먹여 살리는 영양물질이고 관절을 적셔주는 윤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주로 산후풍이 관절로 오는 거예요. 산후풍이 어떤 거냐면요. 보통 관절이 뻑뻑해져요. 허리나 무릎이 시큰시큰해져요. 그 다음에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그래요. 이게 산후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임신 과정에서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10살 동안 엄마 영양물질 뽑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들도 뼈가 생기고 자라나잖아요. 그 뼈가 생기고 자라나게 하는 물질이 엄마 신정에서 뽑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출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소모되기 쉬운 게 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 부족으로 인해서 주로 뼈 마디가 뻑뻑하거나 뚝뚝 소리가 나거나 그럴 때 산후풍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신정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면 약 먹여야죠. 그때 침을 놓는데 주혈이 신정 부족이니까 신정은 비위에서 보내주는 영양물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태계 태백 조합이 1번 혈액 속에는 혈구와 진액이 포함되어 있듯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혈액 속에는 혈구와 진액이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콩팥 속에는 신정과 신음, 음정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음과 정이 부족해지면 콩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산후조리. 산후조리의 목적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소모된 음과 정, 신음과 신정을 보충해주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때 쓰는 혈이 토혈, 금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사암진법에서 신정격이 토사, 금보 조합이에요. 그런데 총통진법에서는 토를 보하면 신정을 보하고 토를 사하면 담음을 어혈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소모된 신음과 신정을 보충하려면 4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암오행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처방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사암침은 두 개를 보하고 두 개를 사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형통침법에서 정말 혁명적으로 바꾼 거예요. 네 개를 다 보여줘야 돼요. 금열, 신음, 토열, 신정. 이걸 보하는 처방이 토열, 보, 금열, 보예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의 명방은 태계, 태백, 보, 복류, 경거, 보가 되겠죠. 그 다음 산후조리만 있냐? 아니에요. 애를 가질 준비를 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제가 산전조리라 그랬어요.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산전조리가 정말 건강한 후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여자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 둘 다 신정 소모가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약한 애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제 경험인데요. 물론 동시침을 공부하다면 양육월 선생은 애를 가지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보약을 먹고 애를 가지면 첫째 튼튼하고 둘째 병이 없는 애가 태어난대요. 아토피도 없대요. 아토피도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불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녀를 부부를 보약을 먹여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엄청 건강하고 병 치료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전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조카가 미국에서 간호사예요. 그런데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신랑하고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보면 둘 다 몸에 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약을 먹였어요. 근데 이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한 다음에 야 그냥 애 가지고 뭐 약 먹어. 그래갖고 보약을 먹였잖아요. 43살 된 이 노총각 노처녀가 애를 낳는데 볼장 다 본 사람들이 애를 낳는데 애가 부실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하는 말이 제 누나죠. 외할머니는 제 누나예요. 외할아버지는 저 매형이거든요.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보약을 먹고 애를 낳아서 그런지 정말 튼튼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나 며느리 애를 가지려면 자꾸 잠자리만 같이 하라고 성화를 부리지 마시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침은 젊은 것들이 안 맞을 거니까 보약 지어주세요. 그러면 신정과 신음을 보여주는 보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신정을 보여주는 최고의 약이 녹용이에요. 그러니까 육미, 오자, 녹용 이런 거 넣어서 한 접씩 먹여서 애를 가지면요. 건강한 아이, 잘생긴 아이, 잔병 치료 안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산전조리 엄청 중요하고요. 이유는 신정을 보여줘요. 왜? 신정의 역할이 생식, 애를 가지게 하고요. 생장, 발육, 뱃속에 있는 1년이 태어난 60년, 80년의 건강을 좌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한 엄마, 아빠 만들어야죠. 또 태어난 다음에는 처음 1년의 신생아라고 그러는데 영아기라 그러는데 이 처음 1년 동안의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녹용 들어간 귀룡탕 먹여야지. 1살 때 1첩, 2살 때 2첩, 3살 때 3첩,
6살 때까지 먹여놓으면 무병장수하죠. 아들은 장군 되고 씨름선수 되죠. 그 다음 여자들이 갱년기가 생리가 끊어지기 전후에 찾아오게 되는데 인체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빠른 사람은 40 넘어가자마자 늦은 사람은 한 60살 가까이 와서 갱년기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심한 정도의 차이지 갱년기 증상이 와요.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러고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고 지금 내 아내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요, 여자만 갱년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산부인과 공부할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여자는 폐경기를 전후해서 그게 49세예요. 여자는 몸의 변화가 7 숫자로 와요. 77은 49. 남자는 8 숫자로 생리의 변화가 오는데 87은 56. 남자는 56세를 전후로 해서 갱년기가 와요.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49 넘어가면 애 못 낳아요. 이번에 63세 된 할머니가 애를 가진 신기록이 나왔대요. 67세. 그 전에는 63세였대요. 저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구석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라가 90세 아이를 가졌다는 게 기적이라고 믿는 이유가 여자 나이가 수명이 평균 50대도요. 49에 생리가 끝나고 지금 여자들 기본이 90살이잖아요. 할머니 생리 언제 끝났어요? 49이에요. 그 전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100 몇 살에 죽었는데 사라 할머니 생리 언제 끝났어요? 49이 끝났지. 그리고 애를 90에 가졌으니까 그게 기적이죠. 아브라함은 기적 아니에요. 남자는 100살 넘어가도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를 가진 걸 기적이라고 말하면 목사님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요. 90 넘은 할아버지가 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자가 끝나서 애를 못 가지는 거지. 남자는 90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미국 갈 때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93세 된 4세 된 할아버지가 요르단 할아버지가 4살짜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94세 된 할아버지가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30 몇 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난다니까요. 그 다음 신양어. 대표적인 게 처음에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무릎이 시려요. 그러더니 아랫배가 차가워져요. 그 다음에 허리가 시려요. 이거는 전형적인 신양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오면 거시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 여자들도 이게 오면 발이 차갑고 아랫배가 차가우면 임신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몸에 차다고 하는 정도는 우리 손으로 만져보니까 차가운 거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게 수정란 출발이잖아요. 이 수정란의 입장에서 보면요. 엄마 아랫배 차가운 거는 시베리아 빙벽이에요. 시베리아 빙벽에 달라붙으려니까 미끄러지고 달라붙었다 하더라도 얼어 죽어버리고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우습게 보지 말고 잠잘 때 양말을 신어야 편해진다고 느껴지면 우습게 여기지 말고
신양화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열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총통 원장이 몸이 차가운 사람이 오면 겁이 난대. 아무리 보약을 먹여도, 침은 어림도 없고, 보약을 먹어도 여간해서 몸 차가운 게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손발 차가운 거, 몸 차가운 건 일도 아니야. 그런 침사를 한번 봤어요. 제 누나예요. 제 누나는 침이 100몇십 개라 그랬죠. 노면 환자들이 그렇게 썰렁한 손발로 왔던 환자들도 침 맞는 동안에 선생님 나 손발이 뜨거워 죽겠어요. 나 손발이 뜨거워 죽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고 귀를 돌려놓은 다음에 녹염 들어간 보약을 먹어주면 완전하게 회복이 된대요. 그런데요, 또 한 사람 만났어요. 직접 뵙지는 못했고, 하여간에 몸 차가운 사람, 정철우 원장님은 일도 아니라 그러시네요. 정철우 원장님은 팬티만 입혀놓고 앞판, 뒷판, 옆판 평균 200 내지 300군데를 찌르는데, 그래고도 몸이 안 따뜻해지면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한번 찔러보실래요? 맞아보실래요? 침 200개, 300군데 찔렀다 빼면 몸에서요, 화끈화끈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몸 차가운 거는 일도 아니야. 제가 살면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총통 원장도 겁이 난다는 전신냉, 수종냉, 제 누나가 일도 아니야 그러더니 정철우 원장님이 일도 아니라 그러네요. 생각난 김에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제 어머니가 명치 아래가 걸린 듯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입맛도 없다 그러면서 밀양에 오셨어요.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정읍에서 밀양까지 엄청 멀거든요. 근데 어머니 오신 김에 제가 누나도 오라 그랬어요. 같이 보게 해주려고. 그런데 누나가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를 침을 놓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한 130개 넘게 놓은 것 같아요. 제 어머니 침 하나도 겁을 내고 안 받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침이 그림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나가 3박 4일 있다가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그 명찰이가 걸린 듯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는 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머니 3개면 되는데 침 맞아보세요. 침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침 3개를 고쳐서 보냈어요. 그게 내관 족삼리 거골이에요. 내관 족삼리는 유명한 혈이에요. 거기다가 중안하고 거골 4개 놓았나 보다. 하여간 3개 놓았어요. 그렇게 2번인가 놓았는데 깨끗이 나서가지고요. 저를 보면 그때 침 맞고 속 아주 편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나한테 130개 맞고 속 편했다는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건 누가 고친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짜고짜 130개 놓는 것보다 2-3개로 낫는 병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행침 우습게 알지 말고 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치료해주는 거 종아리 쥐난다는 분도 우리 누님한테 갔으면 130개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로 치료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목표로 이 공부를 하는 거죠.